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조선업종에 주목해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좀 재미난 공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언급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 뭐 이틀 정도 쉬어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틀 정도 또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제목을 뭐 주제를 조선업종에 주목해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일단 뭐 기사 먼저 볼게요. 기사 먼저 보면 수소차만 아니다 수소선도 이게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좀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수소로 인한 뭐 수소 선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지금 본격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거를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요거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전 세계적인 대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요게 붙는 업종들 생각을 해보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이라는 하향 산업의 그런 업종이고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화력 발전이 많아서 이게 전기차가 친환경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뭐 사이즈가 지금 전체로 놓고 봐서 비중이 작지만 자동차 부분에서 자동차 그런 시장 전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점점 내연기관에 대한 뭐 규제들이 각 국가들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따라서 시장 파이가 당연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주가에 영향도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아직 뭐 수소차 보급 단계도 아니지만 좀 더 나아가면 수소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수소차보다 수소선이 더 보급이 빨라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 시설을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수소선 이 선박에 배에다가 이제 수소 채우는 거는 결국에는 항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항구라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반대가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선박 개발 본격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에서 인프라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하면 제 생각에 수소차보다 수소선이 더 보급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미래는 그렇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뭐 조선업 어렵다 했지만 이제는 그 바닥을 찍고 정점을 찍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대매표조선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기사 나왔던 거고 하여튼 지금 현대중공업그룹이 벌써 수주가 5조 원 수주고가 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선업에 살아나면서 뭐 조선업의 뭐 주요 영향을 받는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날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조선업에 들어가는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과 뭐 그런 실적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은 이제 해운업종이 지금 해운 운임이 올라가고 하니까 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선업으로 왜냐면 이 해운업종이 이제 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주를 주면서 조선업이 또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조선업이 괜찮아지면 또 당연히 조선에 뭐가 들어갑니까? 철강 업종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뭐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조선업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런 것을 뭐 자원을 발굴하고 그러한 부분에 뭐 활용되는 배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뭐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일단은 뭐 코로나 여기 저점 찍었고 다 회복했고
더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미포조선은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기관이 지금 더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외국인은 좀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중에 상당수는 외국인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뭐 펀드 자금 내지 연기금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금에 외국인을 잡히는 것 거잖아요. 물론 외국인 이 중에 외국인 개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비중은 굉장히 미미할 거고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기관들은 결국 외국 기관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말을 좀 새롭게 해서 그러한 기관들은 업종과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각 지역마다 약간 뭐랄까요,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떤 업종 담당 뭐 이런 식으로 워낙 뭐 계열사도 많고 뭐 세계 나가 있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담당자들을 정해놓고 화상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적인 그런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 이해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어떤 나라의 어떤 업종이 좋고 또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가 안 좋겠구나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뭐 기관도 뭐 외국에 투자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노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인력 프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지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이게 이 크기가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속된 말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러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연기금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팔아졌겠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 마켓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다. 특히나 연기금은 물론 연기금도 단타성 매매를 하고 제가 그러한 부분은 뭐 공시를 통해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결국에 장기 자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를 걸 생각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여기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부담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역사적으로는 뭐 과거 이런 시절도 있었고 과거 물론 이때 이후 정말 조선업종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주가가 워낙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대시세 이후에는 하락에 굉장히 있는 상황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 시세 이후에 많이 시간적으로 지났죠. 지났고 또 이때 뭐 최고가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 주목하면서 해당 종목을 관찰하고 마음에 들 때 좀 신규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서 보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얘는 앞에 고가를 넘기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거래량 이렇게 터진 것도 있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도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선업종에 대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또 산 것도 나오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이들이 왜 매수를 할까? 지금 뭐 이 매수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결국에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기 위해 산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업종적으로 조금 물론 좀 더 일찍 영상을 찍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고 계속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업종이 조선 업종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적으로 좀 더 보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대장은 현대미포조선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일단 뭐 시가총액이 가장 가벼울 거예요. 현대미포조선이 그리고 어 2조 3천억 2조 3천억 8조 3천억 그러니까 꽤 현대미포조선의 시가총액이 더 작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약간 그리고
제 경험 너무 경험적인 기억일지 모르겠지만 조선업종 움직일 때 탄력으로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탄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현재 여기서 뭐 더 좀 조정을 주고 하고 할 때 뭐 외국인의 기관의 매도를 좀 체크하면서 두 종목 뭐 가급적이면 현대미포조선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좀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 코멘트 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